네, 시장 뚜렷한 변동성 없이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종목별 장세가 이뤄지고 있는 9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미국 고용지표 부진에도 미국 증시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증시도 하방 경직성이 지지되고 있는 하루인데요. 자, 반전 있는 종목 상승과 하락, 수급으로 나눠 시장 한눈에 스케치해보시죠. 자, 상승 반전부터 열어봅니다. 외국인의 5거래일째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개인들이 2주간 열심히 담아줬다 LG화학, 그리고 7월에는 8,600원이었다. 변동성의 끝판왕 한국 BNC. 스판덱스 다음은 실리콘이다. KCC, 그리고 반도체 특수가스 관련주 후성이 올라왔습니다. 하나씩 체크해 보시죠.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의 러브콜이 5일 연속 유입되자 77,000원을 회복합니다. 오늘 코스피의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되는데 가장 큰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중앙일보는 삼성전자가 총 20조 원 규모의 미국의 신규 파운드리 공장 부지로 텍사스주 테일러시가 낙점됐다고 보도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반박 공시를 냈습니다만 오늘 주가는 지속되는 수출 호조에 추가 기울어진 모습, 꿋꿋이 상승 탄력을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1%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LG화학입니다. 이제 좀 바닥을 확인한 걸까요? 지난 금요일 저점을 확인한 이후 금요일 종가도 양봉으로 마감을 하더니 오늘도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배터리 앤 ESG 펀드 규모가 그러니까 코리아 배터리 앤 ESG 펀드 철자 약정액이 기존 4천억 원 수준에서 5천억 원으로 확대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급등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7월까지 전기차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2위를 유지하며 중국을 아주 바짝 추격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주가에 상방 압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쉐 타이칸의 음극재를 납품하는 업체죠. 대주전자재료도 오늘 2차 전지 소재단에서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한국 BNC입니다. 오늘장 가장 상승 반전 타이틀에 어울리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임상 이상 중인 코로나 치료 후보 물질 안트로퀴노놀에 대한 대량 생산과 생산 최적화 방안에 대해서 대만의 골든 바이오텍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FDA를 통해 긴급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면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고 또 이에 따라 생산 공급량도 증가하며 매출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전망 속에 주가는 강하게 반응해주고 있습니다. 8% 급등하고 있고요. 국전약품도 정오 들어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려 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네요. 자, 네 번째 종목은 KCC입니다. 이 리포트발 효과로 급등하는 오늘의 종목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오늘 KCC에 대해 실리콘 경쟁 우위와 함께 글로벌 톱티어 소재 업체로서 기업 가치 재평가가 기대된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에 KCC 분석 리포트 발간에 새로 나서며 투자 의견 목표 주가를 각각 매수 또 55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차기 스판덱스로 실리콘을 주목한다라고 하면서 실리콘의 경쟁 우위와 성장 잠재력은 스판덱스를 뛰어넘는다라고 주목하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현재 시각 14% 급등 중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후성입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 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육불화 인산 리튬 가격 급등으로 3분기 호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후성도 23%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오늘 친환경 관련주 종목 중에서는 OCI가 또 8%대 빨간불을 켜내고 있다는 부분 특징적입니다. 자, 상승 종목 관련해서 마켓 전략실의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환 앵커 받아주시죠. 네, 오늘 같은 날은 상승하는 종목들이 꽤 중요하겠죠. 네, 나이투자 저와 함께 이끌어갈 두 분 소개시켜드립니다. 강준혁 와은의 파트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볼매 이상로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초반에는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좀 줄이는 듯한 모습이고요. 보시는 특징주 중에서 어느 게 좀 눈에 띄었을까요? 먼저 강준혁 파트너. 오늘은 다큐멘터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먼저 LG화학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요? 예. 네. 사실 이제 LG화학은 요즘 말이 좀 많았죠. 사실 이제 GM의 어떤 화재라든지 하는 부분의 리콜. 예전에 이제 말씀해 드릴 때 크게 뭐 무리할 것은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일단 말씀해 드렸는데 한 3.59% 정도 일단 상승은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장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면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하시는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트 요거는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일단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반등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매물대를 확인하는 과정은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르면 한 80만 원 선, 77만 원에서 80만 원 선 언저리가 첫 번째 이제 주가가
최소한 90만 원까지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 라인으로 보고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굉장히 강력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 가격권 77만 원하고 지금 한 80만 원 언저리 이 부분 어떻게 소화해 내는지를 보시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기술적인 단기 매매 이상은 아직은 크게 뭐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매물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네, LG화학은 저희가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로 파트너, 네. 어느 것이 좀 눈에 들어올까요? 뭐 오늘 파인테크닉스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봤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 폴더블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메탈 플레이트에 대한 부분, 내장 힌지에 대한 부분 자체 조금 강조가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크게 나타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파인테크닉스 그리고 KH바텍 그리고 이제 세경하이테크 이렇게 세 가지가 뭐 3대장이다 뭐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또 오늘 중국에서 방송이 이루어졌었는데 3분 만에 또 폴더블 폰이 또 3,000대가 또 팔렸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글로벌적인 부분의 보복 심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영향도 이런 폴더블 관련된 부분이 꽤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 흐름 자체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판단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애플이 지금 아이폰 발표가 이제 19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더 시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집을 본다 한 5,000원 밴드에서 5,500원 밴드 정도가 매집이 이루어졌고 그럼 지금 현재 오늘 가격이 13,500원이면 지금 목표가 대비해서도 2배 이상은 지금 상승해 있는 과정이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를 본다면 오늘 지금 하단에 있는 거래량이 나오는 부분은 일부 이익 실현 물량도 저는 함께 나오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폴더블 관련주가 쉬지 않고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 잠시 쉬어갈 수는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 쉬어가게 되는 과정 자체가 나타난다면 하단에 있는 한 11,000원대 밴드까지는 조금 조정이 좀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신고가 매매 따라잡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저는 보고 대신 폴더블 업황은 여전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대안주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PCB 관련주라든지 또는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가 지금 상당 부분 저가 권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카메라 모듈이라 따졌을 때는 뭐 캠시스라든지 또는 파트론 같은 기업이 될 수 있겠고 우리가 또 PCB는 또 DAP라든지 코리아 서킷 같은 기업이 될 수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그중에서도 DAP라는 기업들은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겠나. 결국 이제 플래그십 모델의 점유율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냐는 거거든요. 근데 이 DAP라는 기업이 70% 이상에 대한 HDI 기판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부각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지금 자리에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폴더러플에 대한 격포제 파인테크닉스 다만 단기적인 부담이 있을시언정 DAP의 대안주 말씀 주셨습니다. 네, 강준혁 파트너. 예. 아까 이제 그 폴더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거기에 뭐 집중하는 것도 좋고 카메라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KCC도 오늘 한 14% 정도 이제 오르고 있어서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때 일단은 뭐 제가 유튜브라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 말씀은 일단 해드렸으니까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는 실리콘 관련돼서도 굉장히 조금 각광이 나오고 있고요. 원래 그 예전에 이제 정통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건자재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도 일단은 뭐 긍정적인 시각들 계속 받아주고 있죠.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한 14% 정도 일단 상승을 해 있는 모습인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소위 말하는 이건 뭐 제식입니다만은 강준혁식의 어떤 가치 투자를 생각을 하신다면 반대 차트는 조금 길게 보시고 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KCC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사실 이러한 부분인데요. 지금 일단 시장 안에서 모멘텀이 터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만 KCC라는 종목은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주가 밴드 자체가 한 2만 원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지금 보시면 20만 원 선 언저리에서 64만 원, 65만 원 밴드로 일단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일단은 영업이익 자체는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순이익이라든지 EPS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턴어라운드 돼 있는 부분
일단 보이고 있죠. 단지 이제 영업이익이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강세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만은 올해 예상되고 있는 실적은 요건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되고 있는 실적은 예전에 주가가 64만 3천 원 뛰어넘었을 때의 실적을 이미 넘어설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른다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차트를 보시면서 이게 짧게 치고 나갈 종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장기적인 박스권 상단까지 그냥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게 흔들리는 부분이 충분히 생길 수는 있어요. 흔들리는 부분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은 최종 목표가는 이전에 일단 고점 잡았던 65만 원 선 언저리까지 한번 잡고 봐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네, 강준혁식의 가치투자 KCC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종목센터 연결해서 이제 반전 있는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수 앵커. 네, 종목센터입니다. 이번에는 하락 반전 확인해 보시죠. 자, SK바이오산스를 비롯해 크래프톤, 카카오뱅크의 기관 의무보호 해제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일진하이솔루스 이번 주 수소위크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총 2조 원 돌파 위메이드, 키다리 스튜디오, 중국에 큰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한 종목씩 살펴보시죠. 먼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사를 비롯해서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등이 공모주 열풍을 이끌었던 이 대형 공모주들의 기관 투자자 보유 물량이 풀립니다. 오늘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10일에는 크래프톤, 그리고 18일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각각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나고 물량이 풀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주가는 오늘 모두 하방 압력을 피해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주가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먼저 SK바이오사이언스는 5%까지 낙폭 키웠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4.5%까지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크래프톤입니다. 5.3%대 파란불 켰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일진하이솔루스입니다. 수소위크를 맞는 이번 주, 내일은 현대차의 수소 일정과 모레는 기업들의 수소기업 협의체가 출범하는 날이죠. 지난주까지 강했던 수소 모멘텀 종목들은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화려한 등판식을 가졌던 일진하이솔루스, 오늘은 5%대까지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 특징적입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의 고공행진 지난주까지였을까요?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서자 오늘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오후 들어서는 확실히 방향을 아래로 잡는 모습 특징적입니다. 현재 시각에는 4.5%대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콘텐츠 플랫폼 회사인 키다리 스튜디오가 이 쇼트폼 플랫폼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 IT 업체 바이트댄스로부터 약 500억 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출발했던 오전과는 달리 오후 들어서는 상승폭을 살짝 둔화되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어서 하락 반전으로 꼽아봤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14.5% 상승에 그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급 반전까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을 기점으로 수급적으로 반전이 있는 종목들만 모아봤는데요.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KMW 올라왔고요.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매일 연일 좀 고공행진을 이뤄가는 파인테크닉스와 더불어서 오늘장 화승엔터프라이즈가 오늘장 수급 반전 종목으로 특징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KMW 지난주 금요일에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더니 14거래일 만에 외인과 기관 동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 특징적입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좀 기대가 되면서 오늘 5G 관련주 전반적으로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특히 KMW는 6.7%까지 상승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만에 외인 기관 동시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화에너지의 컨소시엄이 베트남 LNG 발전소를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6.1%까지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파인테크닉스 체크해 보시죠. 기관이 이틀 연속 매도 후에 오늘 매수로 좀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휴대폰 부품 관련주에 대한 기대가 좀 계속해서 형성이 되는 모습이죠. 또 올 하반기에는 아이폰 13에 대한 기대감까지 형성이 되면서 현재 시각 4.6%, 5%까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화승엔터프라이즈입니다. 무려 38거래일 만에 외인 기관 동시에 매수를 하고 있는 좀 특징적인 하루입니다. 현재 시각에는 6%까지 상승폭을 켰습니다. 자, 그럼 마켓 전략실의 수급 반전 종목까지 한번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죠. 김도환 앵커 받아주시죠. 네, 언제나 든든한 짝꿍 이혜수 앵커의 수급 반전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돌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기관들의 보호 의무 예수가 종료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크래프톤도 그렇고.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준혁 대표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최근에 이 공모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들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보호해수 물량이 풀린다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기간이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이제 확약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확약이 제외된 부분에 대한 물량들이 이제 출회가 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공모가 상장이 될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투자 심리가 상당히 과열되어 있는 그런 양상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대부분 다 이 공모가보다는 좀 상회하는 결과치가 좀 나타난다면 그 이후에 한 1개월 정도까지는 풀릴 물량이 없다 보니까 그 심리를 그대로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주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쌀사 비팔배거든요. 그냥 쌀 때는 사지만 비쌀 때는 팔고 뺍니다. 그러면 기관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비싸지기 때문에 매도는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카카오뱅크라든지 또는 이제 오늘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에 대한 평가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를 떠나서 단기간에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저는 좀 더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과 그리고 이제 상승을 거치고 나면 이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나오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관에 대한 물량 출회 자체는 상승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추정을 합니다. 쌀사 비파라고 하셨나요? 쌀사 비팔배입니다. 네,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빼라. 네. 다음부터 네임 자막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강주호 브레시보다는 대표 어떻게- 네. 브레시보다는 더 낫네요, 그렇죠?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보호해수 관련돼 가지고 이제 보호해수 물량이 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관들이 팔 거니까 우리도 좀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최근 들어 가지고 이제 카뱅 같은 경우에는 그 블록들이 관련된 이슈도 좀 있어서 아마 이러한 부분이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보호해수 제도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이제 기업들이 상장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할 때 3년치 실적을 보통 땡겨가지고 보통 상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비싸게 상장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호해수가 없으면은 기관들이 그냥 물량을 때려버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좀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어떻게 보호해수 부분의 기간을 좀 둬서 보호해수 부분에서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회사가 좋다면은 기관들이 보호해수 물량이 풀린다고 무조건 파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보호해수 물량이 풀린다라는 얘기를 들리니까 개인들이 미리 좀 팔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일단은 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관들 물량이 나오는지는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짜장면이 좋냐 짬뽕이 좋냐라고 할 때 사실은 짜장면도 좋아하고 짬뽕도 좋아합니다만은 오늘 점심은 짬뽕으로 먹어야지 라고 얘기를 한다고 짜장면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부분에 보호해수 물량이 일정 부분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기관들이 그 회사를 나쁘게 생각해서 그 회사를 팔기보다는 향후에 있을 IPO라든지 하는 부분에 또 참여하기 위해서 이 회사도 좋습니다만은 다른 쪽의 IPO라든지 하는 부분을 참여를 하기 위해서 물량을 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주가가 빠지는 것은 차라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저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크래프톤도 역시 마찬가지고 카뱅도 역시 마찬가지고 LGN 하이솔루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수소 스테이션을 다 씌우려고 그러고 수소 트럭을 만들어내고 수소 버스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무조건 필요한 것이 수소 탱크가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소재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 탱크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의 유일한 기업이 그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밀린다면은 저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오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세 종목은 밀릴 때 겁내지 마시고 만약에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있잖아요. 그 낮을 때 사고 오를 때 팔아서 뺀다. 팔아서 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밀리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종목은 다 성장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일단은 답보가 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턴하면 산다. 이 관점으로 보시든지 아니면은 밀릴 때는 좀 모아서 가겠다. 이 관점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파트너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보호예수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과감하게 중장기적으로 기회로 삼자라는 것으로 의견이 좀 접목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강준호 대표, 그럼 수급 반전 종목 중에서 쭉 네. 보니까 5G 예. 관련돼서도 늘상 좀 좋게 보셨던 네. 것 중에 하나인데 예. 어떠신가요? 질문이 훅훅 들어오니까 갑자기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자, 오늘 일단 말씀드릴 종목은 KMW 오늘 특징적으로 일단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도 아까 말씀을 한번 해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이 됐던 자율주행이 됐던 앞에 붙는 게 5 시대의 새로운 자율주행 뭐 이런 식으로 보통 5G가 다 붙는데 5G가 예상만큼 지금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작년이나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코로나 핑계를 많이 댔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주파수라든지 하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코로나 때문에 만나서 뭐 얘기하는 것도 좀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수주라든지 좀 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5G에 대한 설비가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밀릴 때마다 일단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5G에서 저는 KMW보다는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시장 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부에 들어가는 장비가 더 좋을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 설치된 장비가 더 좋을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많고 우리도 많이 분석을 합니다만은 저는 사실 그렇게 머리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걸 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KMW 부분은 그냥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아래쪽에 수급을 그냥 일단 보니까 외국인들은 팔고 있고 기관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고요. 이노웨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관들이 약간 좀 움직이는 모습이 일단 있고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좋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거의 뭐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신기술 관련된 부분인 RFHIC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대체 관련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에이스테크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에이스테크는 같은 부분입니다만은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도 일단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아래쪽 수급의 현상 자체를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오늘 지금 KMW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양봉을 띄우고 있는데 지금 에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양봉 띄운 지가 이미 어느 정도 됐고요. 최근 들어서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동반해서 좀 모아가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일단 5G 관련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저는 무조건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들 종목군들 중에서 5G가 좋다 아니면 실적은 아직은 좀 부정적이다 하는 부분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느 쪽으로 표를 들어주는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관련돼서 에이스테이크 쪽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상만 파트너. 5G 괜찮죠. 5G. 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 5G가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이 이 통신사들 핑계를 댔던 것이 투자에 대한 여력이 없다. 코로나 때 투자를 못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만큼 부진했기 때문에 이 기업들도 사실 이제 실적도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신에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예산은 계속적으로 받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핑계 댈 게 아니고 일단은 빨리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일 것이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5G 같은 경우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5G라는 건 새로운 것에 대한 이제 망을 개설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오르는 것들이 이제 안중기입니다. 그러니까 안테나, 중기기, 기지국이 먼저 오르고 난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안중기 관련주가 먼저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을 안중근 의사님이 하셨지만 5G는 안중기가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안테나 중계 기지국 중에서도 우리 앞에서 이제 강정욱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이 에이스테크라든지 또 한 가지 이 서진 시스템 이런 것들은 5G 안에서도 보면 이제 매출적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 에이스테크는 플러스 자율주행이 붙는 거지만 우리가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게 플러스 삼성 SDI가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미 기관에 대한 수급은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에 대한 수급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가 나 있는 기업들은 급등 패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관점을 생각했을 때는 이런 안중기 안에서도 에이스테크나 또는 이제 서진 시스템처럼 좀 수급이 먼저 좀 갖춰져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이파이 네트워크 장비 관련해 가지고 머큐리 같은 기업들도 결국 와이파이라는 것이 정부 국책 과제거든요. 그런 정부 국책 과제가 담겨 있던 기업들은 주가가 쉽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분위기가 한번 들어온 다음에 충분히 급등 패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G 관련주도 순환매 차원에서 눈여겨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5G 관련된 종목을 보통 네.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읽어봐야지 5G를 왜 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비율을 이렇게 하나 드려드리고 싶어요. 명절 때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이니까 명절 때 집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물어보는 거죠. 얘 너 언제 도착하니? 그러니까 3시간 뒤에 도착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길이 막혀서 다시 전화가 오죠. 언제쯤 도착하니? 그냥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생기는 것 같은데 2019년도나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벌써 출발했고 가고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도착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시기보다 이걸 무조건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심 종목이라도 잡아놔 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르면 사야 되니까 오르는 그러한 타이밍 자체를 한번 관심 종목 잡는 데는 돈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심 종목 잡아놔 놓고 오르는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는 지금부터 모으시는 과정이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열띤데 이상 대표. 이게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로 볼 수 있는 것이 사실 5G를 공략하시는 분들이 곧장 6G로 넘어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세요 사실. 왜냐하면 6G 같은 경우에 현재 삼성에서 지금 뛰어들었고 6G. 예, 그렇죠. 네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뭔가에 대한 곧장 뭔가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6G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먼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5G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걸 건너뛰고 6G에 넘어간다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을 그냥 물려버리고 6G 넘어간다? 그 개념은 사업적인 부분에서 조금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일단 5G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보급화시키는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네, 오늘 두 분과 5G 관련돼서 언제보다는 어디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네, 이어서 수익률 10배에 도전하는 코너죠. 텐베거 종목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도전 수익률 10배 종목 텐베거를 찾아라 시간입니다. 각 출연자들의 수익률 10배 갈 종목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지난주 종목도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죠. 이상로 대표님 수익률 언제나 좋고 또 우리 강준혁 대표님도 이번 주부터 굉장히 다른 종목, 좀 결이 다른 종목을 갖고 오신다고 해서 기대가 됩니다. 박영호 대표님도 기대해봐도 좋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부터 종목 좀 던져주실 건가요? 오늘은 제가 보니까 가장 기대되는 월요일의 사나이죠. 좀 늦게 오셨습니다. 네, 예. 박영호 고수. 네, 어떤 종목이 텐베거일까요? 사실 이 회사들을 보면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과 지금 현재 실적보다도 주가가 저평가돼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현재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돼 있는 이러한 종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반도체 쪽 아까 5G 얘기하셨는데 5G도 이제부터 시작을 할 종목이지만은 저는 반도체 최근 들어서 반도체 가격이 내리고 있지만 사실 반도체는 DDR5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거고요. 올 하반기에 이제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때까지는 그 서버 주문이 좀 줄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의 DDR4를 시장에 내놓기 때문에 DDR램 가격이 좀 하락하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2022년도에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은 DDR5로 넘어가면서 PC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서버까지 DDR5를 다 써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인텔에서도 이번에 DDR5를 사용할 CPU를 올 연말에 만들어서 출시하기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2022년도 초에는 DDR5가 전 세계에 대세를 이룰 거다라고 봅니다. 이랬을 때 보면은 DDR5가 많아지면서 사실 DDR4하고 DDR5하고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각종 테스터 장비나 이런 것들을 새로 구매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 장비 이 업종에서 국내 1위
업체를 여러분들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메모리 테스터 장비 국내 점유율 1위고요. 세계에서 3위에 해당되는 YIK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IK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메모리 테스트 장비예요. 메모리 테스트 장비인데 국내 시장 점유율을 SK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지금 양분을 하면서 국내 그 2개 회사 점유율은 한 60에서 70% 정도 되고요. 일본의 어드밴티스트하고 미국의 테러다인을 비롯해서 세계 3대 메모리 웨이퍼 그 테스터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사실 이 회사가 이전까지만 해도 외국계 2개 회사에 비해서 좀 부진했었습니다. 하지만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 반도체 회사나 이런 데 납품을 많이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역전이 된 거죠. 한일 무역 분쟁이 생기면서 국내 장비나 국내 소재 업체에 대한 개발이 시작이 됐고요.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국내 시장 점유율이 20% 정도밖에 안 되던 이 회사의 점유율이 지금은 60에서 70% 되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납품을 하고 인정을 받았다면은 전 세계 반도체 그 회사에서 반도체 그 제작 장비에서는 등급을 확실하게 인정을 받은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는 뭐 삼성전자의 중국 공장이라든지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이라든지 그리고 대만의 TSMC까지도 이 회사의 장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 보면은 아마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 회사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DDR5를 말씀드렸는데 이 DDR5가 미세 회로의 그 첨단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건데 사실 미세 회로가 많아지면서 어떠한 것들이 문제가 되느냐면요.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나노 공정이 들어가면서 반도체 수량이 많아지게 되니까는 검사량이 점점 많아지게 되죠. 이랬을 때 DDR4 장비를 그대로 DDR5를 쓰는 게 아니라 DDR5 장비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웨이퍼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냐면은요. 2021년도 그 7월 말까지 8월 초인가 7월 말까지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기타 업체에 납품하기로 한 계약 물량이 얼마냐면은 약 2,400억에서 2,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2021년도 총 매출액이 약 1,700억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재 수주받아 놓은 것들 이것들도 다 올해 저기 그 2021년도 연말까지 납품하기로 계약된 물량인데 삼성전자 P3 우리가 얘기하는 그 평택 제3 반도체 공장이 내년 1월부터 장비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추가 발주는 눈에 따는 거다, 눈에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상 최고 실적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2022년도에도 P3 반도체 수혜라든지 그리고 현대 반도체 장비 중에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면서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실적은 올해는 더블 프라이스가 충분히 가능하다. 전년도 대비 한 100%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YIK 수주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수주 현황을 보면은 그 1월 그 19일부터 현재까지 2,411억 정도. 이게 그 앞으로 그 수주 받을 거 이제 9월 달부터 제3 그 팩토리에 그 수주 받을 거 제외하고서도 이 정도고요. 실적을 보면은 벌써 전년도 실적을 올해 반기에 벌써 다 도달을 다 해버렸습니다.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을 보면은 2020년도 매출액을 2021년 반기에 벌써 다 근접한 매출액이 나왔고요. 영업이익하고 그다음에 그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전년도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6월까지 2분기인데 3분기하고 4분기는 이 회사 실적이 2배 정도 그 점프업할 일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YIK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장비 관련주 중에서 아주 특화된 회사다라는 점이고 지금 2021년도 반기 실적이 2022년도를 뛰어넘고 있다는 점 투자 포인트에 참고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반등하면은요 이전 고점 부근 충분히 돌파할 것 같고요.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은 지지 이탈가는 지금 그 최근 저점을 이탈하면 일단 매도하는 전략이지만은 최근에 움직임을 보거나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을 봤을 때는 이전 고점까지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영하 교수님, 제가 짧게 네. 먼저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국내 국산화에 대한 점유율에 대한 이슈, 네. 더 나아가서 실적에 대한 기대, 그렇죠. 수주 전략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라는 큰 빅파마를 만난 건데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최근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 사이클과 결부돼서 의견이 좀 분분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괴를 같이 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거를 보일까요? 이게 이제 반도체 지금 가격이 좀 디램 익스체인지 가격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거예요. 디램 익스체인지 한번 보시면 아시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그 삼성전자의 그 생산 그 현황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삼성전자 재고가 없답니다. 반도체 재고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거는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면서 지금 있는 DDR4에 대한 물량을 미리 떠넘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버 회사들이나 그다음에 그 PC 회사들에서 지금 하반기 수지가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는 지금 인텔에서 DDR5를 사용하는 CPU를 올 11월에 12월 달에 그 시장에 내놓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주도적인 그 CPU하고 이런 것들은 DDR5가 될 텐데 구태여기서 DDR4를 살 이유가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수급이 조금 꼬이는 구간인데 아마 이런 구간에서 반도체 가격은 2022년도 상반기부터는 다시 가파르게 상승을 할 거고요. 반도체 가격과 반도체 생산 공장과 장비는 별개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그 YIK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평택 P3 그 반도체 그 제상 캠퍼스에 제품이 납품이 될 게 확실하고요. 삼성전자가 최근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고 저기 그 설치나 이런 것들을 줄일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장비를 반입을 시키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기존에 있는 것들도 새로운 장비들로 나노가 그 우리가 그 적층 회로하고 그다음에 미세 회로가 그 아주 가늘어지면서 반도체 회로에 대한 패턴 이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가격과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의 그 매출과는 크게 연관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영우 대표님의 꾸준한 애정 종목 YIK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1차 목표가 좀 제시해 주시겠어요? 1차 목표가요. 제가 지금 차트가 없어가지고서 네, 그러는데 그럼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예, 1차 목표가는 그 제가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제가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예, 강준혁 예. 대표님 먼저 종목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준혁 대표님은 오늘 텐베거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은 제가 YG1이라고 하는 회사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람이 어디 가겠습니까?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전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5G가 됐던 앞에서 얘기했던 통신 장비가 되었던 요즘 뭐 조선 수주도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선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프라 투자 확대한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단지 최근 들어가지고는 중국의 고정 투자 자체가 좀 많이 감소를 해서 관련 종목군들이 약간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은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인프라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철판이 일단은 많이 팔리긴 할 건데 이 철판의 구멍은 어떻게 뚫을 것이냐. 구멍 뚫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앞에 뭐 설치하려고 그러면 건물에도 구멍을 뚫어야 되죠. 구멍 뚫으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윈드밀이라고 하는 장비. 여러분들 보시면 집에 다 한 개씩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 식의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사실은 YG1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일단 코로나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실적이 일단 적자를 일단 전환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요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은 전부 차트에서 보면 영업이익이 예전에 주가가 한 21,500원 정도 위치를 했을 때 한 457억 정도 일단은 냈습니다. 근데 원래 지금 실적 추정치가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회사의 이제 자료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 반기입니다. 이거는 옮기고 여기는 반기인데요. 반기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지금 보면 거의 한 200억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원래 일단 턴어라운드를 하긴 하는데요. 턴어라운드 하는 수준 자체가 그 이전에 사상 최대 실적 언저리까지 충분히 실적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목표가 높게 잡기로 유명해질 것 같은데 21,500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상승을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 회사가 했던 부분은 인도라든지 베트남 쪽의 시장을 좀 많이 공략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하나 생각을 하실 게 코로나 후의 세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사실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는 나라들 중에 하나죠. 두 번째로 인도도 역시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는 나라입니다. 인도하고 중국 사이에 반도가 하나가 있는데요. 당연히 여기서는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 중간에 있는 반도가 인도 차이나 반도죠. 거기에 대표적인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경제 성장 그렇기 때문에 인도 차이나 반도는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5% 이상 나오는 그러한 나라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듭니다만은 코로나가 좀 가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씨를 뿌려 놓았던 인도라든지 신흥국 시장에서의 확대 자체도 충분히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가가 10배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좋아하는 건 뭐가 있죠? 턴어라운드 굉장히 좋아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상 최대 실적 굉장히 좋아하고요. 세 번째로는 주가가 아직까지 가지 못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 가지 삼박자를 지금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오늘 조금 부담스러운 거는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일단 10%가 떴어요. 10% 뜨면은 많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10%든 5%든 사실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21,500원 갈 거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뭐 눌림목에 보셔도 좋고 지금 보셔도 좋고 일단 주가 흐름은 21,500원까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주가가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어떡할 거냐 뭐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약간 좀 그렇습니다만은 납삽할 수도 있습니다만 빠져나갈 구멍을 또 찾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흐름 자체는 일단 9,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9,500원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 9,500원 깨지지 않으면 바로 간다. 9,500원 깨지면 좀 흔들렸다 간다.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10% 올랐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지 마시고 회사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회사가 가고 있는 방향에 좀 더 주목을 하시면 텐베거에 조금 더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강준혁 파트너의 텐베거의 컨셉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엄청 결이 부드럽게, 바뀌었어요. 네, 원래도 부드러우시지만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마치 아들에게 되게 종목을 알려드는 듯한 모습인데 엄청나게 멘트는 단호하셨어요. 그래서 9,500원이 깨지지 않는 한 우상향 간다. 네, 제가 눈여겨보겠습니다. 네, 이상만 파트너. 네, 저는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상로 대표님도 좀 바뀌신 것 같은데요? 뭐 좀 더 비싼 거죠. 네. 가격을 조금 더 올려서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사실 이제 최근에 시장이 대형주를 공략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는 사실 대형주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대형주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대형주 안에서 한 두 가지 정도는 제가 눈여겨보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개가 바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이 대형주 안에서도 이제 성장주에 대한 관점으로 오늘은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우리가 이 포스코라는 그룹 자체가 두산만큼 엉덩이에 무거운 애들이에요. 이 사실 정말 안 움직이는 기업들이 포스코 그룹들인데 특히 이제 이 포스코를 2021년도부터는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한 게 이제 수소라는 모멘텀을 달고 거기에 또 전기차는 모멘텀을 얹혀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대부분의 실적이 철강 업종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적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것은 철강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이제 전기차량 양념이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데 준비된 그림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그림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모터코어라는 부분인데요. 이 모터코어가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이제 전기차 부품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구동 장치를 만들 때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부품으로 재료가 해당해지는 것이 이제 모터코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모터코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확장될수록 이 모터코어에 대한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개념인데 이 포스코 SPS라는 기업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지분 100%를 소유를 하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소유를 하고 있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지금 저 회사가 모터코어를 납품을 하면서 작년에 납품을 했던 것이 총 60만 개를 납품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전반기에만 약 50만 개를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초과 달성에 대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2분기 실적 안에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안에 이 모터코어에 대한 매출 자체가 늘어나면서 또 매출이 증가했던 부분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좀 감안했을 때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주가는 쉽게 빠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월봉입니다. 월봉 안에서 이제 급락 후의 첫 양봉은 바닥을 다져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는데 급락 이후에 첫 양봉이 이 가격대 2만 원에 형성됐고요. 여기에서 지금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양봉이 왜 올라왔을까? 결국에는 이 기업에 대한 대전환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월봉상에서 강한 급등세가 나타났다고 보는데요. 이런 양봉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 그러니까 전기차 부품 그리고 수소차에 대한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충분히 재평가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는 성장주에 대한 관점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저는 최소 2배 이상 간다. 대신에
일단은 그 위에 있는 가격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26,000원대에 대한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하단에 있는 손절가는 22,000원대로 타이트하게 보시면 충분히 무리 없이 비중을 실어서라도 저는 긍정적이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얹어서 네. 지금 저하고 같은 관점으로 이제 가시는 겁니까? 뭐 이런 생각이 네. 좀 드는데 저도 이제 계속 보는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두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식량 관련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식량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으로 일단 봐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까 이게 2배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전에 이제 한번 말씀을 해드린 것 같은데 전 세계가 이제 ESG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석탄 기반의 화력 발전을 포기를 하고 대부분 가격이 그래도 조금 싼 이산탄소는 조금 발생을 하지만 복합 화력 발전 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LNG 부분도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종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 제가 가격을 잘못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3만 원. 네. 3만 원입니다. 지금 24,000원이니까 3만 네, 원까지. 그렇죠. 근데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3만 원 목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3만 원 그리고 또 YG1에 대해서는 21,500원 돌파 가능성 여부 또 주목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박영호 대표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YIK를 말씀해 주셨던 박영호 고수, 주식창 박영호 고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는 60초 광고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투자는 계속됩니다. 해외 주식 투자 아직도 망설이세요? 뉴욕부터 도쿄까지 환경 미디어 그룹이 더 넓은 세상을 연결하는 글로벌 자산 관리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해외에서 24시간 전하는 생생한 투자 뉴스 환경 글로벌 마켓. 환경 특파원들이 당신의 글로벌 자산을 지키고 불립니다. 맥을 꿰뚫는 확실한 분석, 잠들지 않는 투자 뉴스. 환경 글로벌 마켓이 더 넓은 투자의 길을 엽니다. 환경 미디어 그룹. SK가 ESG로 갑니다. 지구가 웃을 수 있는 에너지로 더 깨끗해지길. 사회가 서로의 온기로 함께 더 따뜻해지길. 기업은 신뢰와 공감으로 더 든든해지길. 오래오래 행복으로 가는 길. SK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ESG로 세상 행복하도록. SK. 네, 언제나 시장의 한 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김종철의 시장 한 수 시간입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주가 올라온 것에 따라서 약간 숨 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또 마침 레이버데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휴장이고 하다 보니까 현재 주가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희가 얘기했던 그 마틴게일 구간에서 우리가 연속 10일간이나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오늘 11일째 주가 약간 조정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함께는 이 장은 투이어스. 우리가 그게 벌써 작년 3월 달부터 그 주가가 위에서 조정받을 때 여기는 마디존이다. 뭐 아니면 터널 구간이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여전히 얘는 투이어스가 여전히 유효한데 중요한 것은 투이어스보다 사실 정확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이클은 확장기가 31개월이에요. 조정은 18, 우리는 위가 31개월, 미국은 66개월과 13개월. 그럼 이제 우리가 항상 현장에서 보는 것이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잖아요. 우리보다 기본이 2배가 더 길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미 이 앞에 IT 버블이 터지기 전에도 보면 10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확장기 사이클을 중에서 슈퍼 사이클이 온 바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조정받고 있고 약간 눌림목을 주고 있을 때 우리가 또 한번 미국을 들여다봐야 돼요. 미국이 어떤가. 근데 오늘 한 가지 동그라미 하나 쳐낼 것 같습니다. 오늘이 지금 9월 6일이죠. 9월 9일 동그라미 쳐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요새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또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주말 내내 등장했던 단어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면 생각날 때가 있죠. 바로 1970년대입니다.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데 유가가 급등을 주면서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착한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좋지 않은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지난 1970년대에 나타났던 인플레이션은 나쁜 인플레이션, 소위 비용 인플레다라고 하고 좋은 인플레이션은 수요 인플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한번 미국을 잠깐 보시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온 얘기는 어떤 거냐면 경기가 안 좋은데, 즉 주말에 고용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뭐 여러 차례 봤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월가선 72만 건 정도를 봤었는데 불과 23만 8천 건밖에 안 되면서 야 이게 뭐야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8월 고용지표 말고 9월 달은 그러니까 지금 9월이죠. 지금 9월 달의 고용지표는 어떨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뭘 봐야 되냐면은 지금 이 고용지표가 나타났던 주 원인이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델타 변이, 코로나19의 확산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코로나19의 확산 추이를 보면은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정점은 지난 것 같긴 한데 이게 급속도로 확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서서히 조금씩 떨어지는 데는 많은데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월의 고용지표도 어떻게 될까요? 별로 그렇게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작다는 거죠. 그 얘기는 앞으로도 이 스태그플레이션, 소위 경기는 이거 생각보다는 좀 별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 속도가 좋지 않은 거 아니야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로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가장 잘 나간다는 미국이 저 정도면 우리는 뭐 얘기할 것도 없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이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9월 9일 동그라미 쳐놨는 게 왜냐하면 9월 9일 날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경제 동향보다 조금 더 좋게 나오고 또 미국의 델타 변이라든지 코로나19의 그 부분보다 더욱더 최근에 보면 이 감염자 수의 추이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유럽입니다. EU 쪽인데요. 바로 9월 9일 날은 바로 유로존이 유럽 중앙은행에서 바로 이 금융 정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여기 초점이 모아지는 뭘까요? 바로 그것이 달러 강세와 영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유럽이 의외로 미국보다 더 테이퍼링을 먼저 실시하게 된다면, 금융 정책을 좀 더 강화적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달러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겠죠. 그러면 아까 경기는 별로 안 좋은데 달러가 약세 현상을 보인다면 미국은 수입 물가가 어떻게 되죠?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을 더욱더 높여줄 거다라는 겁니다. 다만 앞서 서두에서 말씀했지만 과연 이게 지난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똑같은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고요. 더군다나 벌써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있고 역시 시기적으로 이거는 시간만 지나면 어느 정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은 그래도 현재 월가에서 나오는 것은 일부의 목소리일 뿐 아직까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다만 9월 9일 날 우리 한번 점검 한번 해보자라는 쪽입니다. 자, 이러한 관계에서 국내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미국이 아무래도 노동절 휴일이고 또 그동안에 연속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얘가 약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다행스러운 거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아주 다행스러운 건데요. 여기 지금 골드를 주고서 조정을 받는다면 항상 급락 급등 다음에 조정은 당연해요. 다만 또다시 급락을 주느냐 아니면 완만하게 주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라고 할 때는 조정은 괜찮아요. 조정 오케이. 다만 또다시 급락을 준다면 얘는 여전히 변동성 구간에 놓여져 있게 되는 것이고요. 대신 얘가 조정을 받아도 늘어지는 구간, 하락하다가 늘어지는 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하락할 땐 강한 각도인데 늘어지면 급락을 주겠다는 얘기고요. 지금처럼 위로 올라가다가 옆으로 늘어지겠다는 얘기는 더 가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체크 포인트는 얘가 옆으로 기는 기간 조정을 주느냐 아니면 가파른 조정을 주느냐 여기에 비중을 두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오늘 주요 종목군들 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 자, 후성은 참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이상 기후 현상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너무 예쁜 종목이었죠. 오늘 이게 아니었어도요. 예를 좀 보시면요. 월봉상 굉장히 아름답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주가가 우리가 올라갈 때 이걸 상승 파도라고 하거든요. 5일선이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20선이, 20선보다는 60선이 여기처럼 6개서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종목군들 거의 주도주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하는 각도예요. 지금 종합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완만하게 누우면 얘는 고점 돌파 패턴이거든요. 특히 적산병 이상 나오기 때문에 후성, 롱텀의 사이클로 계속해서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뭐 탄소 쪽 매기 말고도요. 최근에 보면 육부라, 인산, 리튬 여기에 대해서 경쟁이 붙었습니다. 특히 중국 완성 업체들이 경쟁이 붙어서 가격이 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보면 OC에 올라가는 것 같은 패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모양 굉장히 좋습니다. 고점 돌파거든요.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묵혔던 물량들이 쏟아 나옵니다. 조정을 줄 때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전산업, 한전산업과 기전 이런 것들 우리가 보자 그랬는데 요건 하나 노하우를 하나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요. 이렇게 빵 하고 올라가잖아요. 기다리면 때가 옵니다. 대저 이렇게 눌러서 쓰시면 이렇게 먹을 게 있습니다. 역시 야권 주자들은 누구나가 이 원전 관련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여당 대표까지도 얘기해놨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는 쪽이고요. 하나수천 얘는 올해 아주 주가가 못 갔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워낙 강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작년엔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올해 조정을 받았는데 역시 11월입니다. UN 기후변화 협약을 앞두고서 이를 종목군단들은 역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투자 공감 시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를지 내릴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채팅방에 종목 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올려주신 분들 중에 당첨되신 분들은 제주조각공원 입장권을 1인당 4매씩 제공해 드립니다. 오늘도 오전 11시부터 채팅방에서 종목을 신청받았는데요. 채팅 상황 화면으로 함께 보실게요. 네, 동학엔 서학님 주식은 자본주의 꽃이랍니다. 그리고 그라제님 카페24 37,000원에 비중 10%. 한지원님 10수년 만에 종목 상담해본 과연 어떻게 종목 상담해주는지 궁금함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상담해주시는지 궁금하시다고 이렇게 상담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10수년 만에 가지고 오신 종목이 카페24인데 다행히도 아직은 손실은 아니세요. 지난달에 네이버 지분 인수설과 관련해서 급격하게 올렸다가 빠졌던 종목이 인데 앞으로의 전망 어떨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조금 후에 들어보겠고요. 3D 포니 영화님께서도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동방 7,769원에 10% 한 주간도 활기차게 보내셔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포니 영화님께서도 활기찬 월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져오신 종목 동방의 주가는 좀 활기차진 못하네요. 오늘도 조금 빠지고 있고 매수가에 비해서 꽤 손실을 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매수하신 지 좀 오래되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보유해도 좋을지 의견 조금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네, 태그금양님, 지원님 저요. 상하프로테크 72,400원에 50%요. 오늘 진입인데 전망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도매매 들어가고 있어요. 라고 하시니까 동백님께서 한경창의 응원 모아 상하 힘차게 달려보자 라고 댓글도 달아주셨습니다. 네, 정말 훈훈한 채팅방의 모습이네요. 상하프로테크 동백님 말씀대로 주가 쭉쭉 잘 갔으면 좋겠고요. 우선 태그금양님 비중을 무려 50%를 실어주셨습니다. 사실 차트를 보면 거의 고점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상하프론테크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과연 전문가분 의견은 어떨지 이 종목에 대한 의견 조금 후에 들어보겠고요. 종목 좀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비레드님, LG전자 10화에 또 팔고 진짜 사랑해요 LG라고 하시니까 태그금양님께서 루비님과 경쟁이라고 하셨어요. 네, 시청자분들 LG전자로 수익률 많이 내셨나 보네요. 제가 또 팔랑귀라서 LG전자 열심히 찾아봤잖아요. 네, 태그금양님 경쟁자 한 명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석원님께서 종목 상담 받고 싶어요. 베뉴지란 종목인데 매수가 2,390원에 비중 10%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지지난달 그러니까 7월부터는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요. 보니까 조금 손실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계속 가져가도 될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자세한 의견은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종목 받아봤습니다. 어떤 분이 상담해 주실까요? 네, 채팅창에서 접수된 상담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타이트하니까 오늘은 종목하고 끝으로 마감 전략까지 동시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준영 파트너. 예, 종목 그냥 카페24 어떻게 종목 상담하는지 궁금해요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방송 중에 종목 상담은 차트로만 해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일단 양해 말씀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분 교환 관련돼 가지고 시장 안에 이슈 일단 있었고요. 아직까지는 실적의 여타할 부분이 표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일단 관망세로 일단 들어갔다 이렇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죠. 지금은 사실은 이제 주가가 이렇게 보면은 주가가 지금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저가 수준이 한 36,100원 정도 위치를 하고 있고요. 고점 수준은 한 39,850원 사이에 박스로 갇혀 있고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좀 양봉 띄우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상승에서 이전 고점 돌파하는지에 대한 여부 일단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돌파하고 난 다음에 바로 42,500원 정도의 저항이 있으니까 저항 부분 계속 체크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미국의 고용 지표가 사실 그다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거의 뭐 쇼크 수준이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는데요.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지 않으면은 미국이 테이퍼링은 하긴 할 건데 하는 수준 자체가 굉장히 좀 옅어질 가능성들이 일단 높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그러면은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내약하게 코멘트가 나올 수도 있다면 우리 신흥국들한테는 아직까지도 주가 상승의 여력 자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이번에 미국이 지금 쉬니까 선물 지수를 잠깐 봤더니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미국 나스닥 선물은 약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도 일단 보였습니다. 성장에 대한 부분, 돈을 긴급하게 줄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고용지표 악재라고 시장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 좀 긍정적으로 그냥 봐주셔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마감 전략까지 한 번에 또 해주셨네요. 자, 그럼 이상로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상담 도와주시겠어요? 네, 상하 프론테크 같은 기업을 좀 봐야겠죠. 네, 그렇죠. 오늘 수소 50% FE만큼. 네, 들어갔는데 사실 이제 이 상하 프론테크가 우리가 이제 뭐 성장주에 대한 측면으로 이제 봐야 되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이 PR 밴드로 따진다면 이 분기 단기 순이익 입장에서 보면 PR 밴드의 약 144배, 거의 상당히 뭐 고평가. 그렇다고 해서 영업이익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한 76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주적인 성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성장주 측면에서 우리가 이 기업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는 부분 자체 차량 경량화의 대표적인 대장주라고 봐야 되는데요. 대신에 이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대한 이슈는 작년부터 나왔던 이슈예요. 그러면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모멘텀도 작년부터 이미 선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우리가 현재 이 10,000원대 구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매집을 보면 한 15,000원, 14,000원 밴드 잡히거든요. 그 자리부터 시작해서 75,000원까지 상승을 했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놓고 보면 오늘 우리 시청자님이 들어갔던 그 72,000원, 3,000원대보다 비싸게 산 사람은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죠. 사실 우리가 시중에서 가장 비싸게 사는 것을 호구라고 합니다. 호갱이라고 표현하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가장 높은 가격에서 지금 접근을 하셨던 것이 우리 시청자님이세요. 우리가 이 상하 프론테크 같은 기업은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팬으로서 좋아하지만 이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내 거가 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목표는 이런 기업을 발굴을 해서 유망 시점에 이런 기업이 커가면서 나의 계좌도 커갈 수 있는 기업을 저는 선택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하 프론테크를 50% 뭐 돈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투자하시는 것은 저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 자리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조금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펼친다면 상하 프론테크 말고도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저가 권역이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로 교체 매매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대신 뭐 일단 물려 계시니까 반등을 좀 본다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72,000원까지 다시 한번 파동이 나타났을 때 끊어내자. 대신 하단에 있는 손절가는 65,000원 밴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저는 이번 주 옵션 만기뿐만이 아니라 9월달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개별적인 종목군 테마에 대한 계절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20%를 보유하자. 이 20%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전략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양시장 낙폭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현금 20% 보유와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와우넷 이상로 대표, 와우넷 강준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60초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나의 투자, 당신의 투자는 계속됩니다.